네, 앞서 리포트로 보신 것처럼 부산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그제 부부싸움 후에 자살 시도를 한 이후에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던 탤런트 김성민 씨가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조금 전에 들어온 네네. 소식인데. 서초경찰서 강력 5팀에서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강남 성모병원, 뭐 어차피 다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뭐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그 경찰서 인근에 있는 병원, 종합병원이죠. 그 병원에 있던 김성민 씨가 결국은 그 뇌사 판정, 그러니까 숨이 끊기진 않았지만 아무런 어떤 의식도 하지 못하고 행동도, 활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그런 게 확정적으로 병원에서 알려져 왔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가족들이 장기를 기증한다, 뭐 이런 의사도 밝혔다고 하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데요. 아, 원칙적으로는 사람이 사망하는 거는 이제 그 심장이 멈춰야 됩니다. 하지만 예. 심장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뇌 기능만 정지한 경우는 뇌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장기 등 적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뇌사 상태에 빠지기 전에 본인이 미리 그 장기 적출에 동의를 했다면 가능하고요. 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종 뇌사 판정이 나온 후에 가족들이 동의를 하면 가능한데요. 이번에 김성민 씨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장기 기증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좋아하는 탤런트이셨는데, 지금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저희들 준비했던 소식으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아까 리포트에서도 잠깐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네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다. 물론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네, 이제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2개 경찰서입니다. 네, 학교 전담 경찰관은 보통 10개교에서 15개교 정도를 관할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학교 학생들의 상담, 예. 그다음에 뭐 예전에 그 일어났던 뭐 일진들의 예방, 또 피해 학생들이 있는지 이런 그 여부를 조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어떤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라든가 또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 지적인 수준이 높고 대화가 되고 또 사실은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젊으면서 좀 외모가 준수한 이런 사람들을 좀 선정을 해서 학교의 전담 경찰관으로 하는데 이제 학교만 전담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업무를 하면서 예. 그다음에 틈틈이 그 지정된 학교에 나가서 이런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아마 이 경우에는 그 17세 된 여고생들과 상담을 하면서 네. 이 두 개 경찰서의 학교 전담 경찰관이 1년여 동안 서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친밀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행위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가까워지면서 이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이런 행태가 결국은 경찰 간부가 SNS에 경찰 내부 통신망처럼 예. 이곳에 이제 올려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실로 드러난 그런 정황이 있는데 해당 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사실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네. 이제 현재 그 청문감사과라고 해서 감찰이 투입이 돼서 네.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로 이건 지금 그 틀림없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 학교 평형 예방을 위해서 배치해놓은 전담 경찰이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정말로 도덕적 비난과 법적 처벌까지도 저는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도덕적 비난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고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담 경찰이 붙어야 될 정도면은 얼마나 심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취약한 아이들이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과 1년 동안 어떤 좋은 관계가 유지됐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의존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경찰관이 결국에는 그 아이들의 상처를 이용해서 본인의 네. 어떤 성적 욕구를 채운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도대체 이 경찰들이 어떤 훈련을 받고 이 아이들과 상담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역전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그것이 뭐냐면 저 아이를 위한 어떤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나를 위한 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떤 것을 이용해서 내가 이용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런 건데요. 그럴 경우에 그 상대방이 받던
받게 되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아이들은 결국에는 가정에서 한번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가정에서의 상처 그리고 다시 한번 믿었던 경찰관에서 당한 성폭행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네.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이 경장이 둘 다 유부남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둘이 서로 좋아해서 어떤 화관을 했다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처벌도 부덕적 비난도 같이 있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게 그냥 뭐 슬그머니 사표를 냈다. 근데 이제 네. 뒤늦게 이제 감찰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좀,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도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예. 그런가요? 높지 않다고요? 예, 왜냐하면은 우선 그 남성과 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뭐 처벌할 수 없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또한 또 합의하에 했다 하더라도 13세 미만의 자와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에 불문하고 여기서 의제 강간, 즉 강간한 것처럼 처벌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모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4세 미만이 아니니까. 네, 13세, 13세를 기준으로 예, 하는데요. 예, 13세 이상이고 또한 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도 아니기 때문에 네.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가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예. 그게 아니라 정말 동의하에 합의하에 했다고 한다면 도덕적인 비난 그리고 징계는 가능할지 몰라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미 사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미 공무원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뒤늦게 감찰 조사를 한다고 해도 징계 가능성이 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가 지금 굉장히 좋은 취지의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얻은 학생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예. 또한 또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또 학교 전담 경찰관들도 경찰관들 많이 많을 계십니다.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참 범죄로 처벌하고 싶지만 처벌할 수 없는 이런 일탈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에도 참 금을 하고 또한 다른 훌륭한 경찰관들의 얼굴에도 먹칠을 하고 네. 또한 앞으로 또 누가 과연 어떤 그 학생들이 이러한 경찰들에게 도움을 마음 놓고 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부산 경찰청에서 전혀 이 사실을 몰랐고 그다음에 알기 전에 이미 해당 경찰관들은 스리슬쩍 사표를 내서 징계도 없이 그냥 그만둬버리고 지금 와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그 아청법에 한 13세 미만이 아니면 사실 그 예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죠. 그 40대 중반의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소녀, 여중학교 3학년을 자기 아들 병원에 이문을 갔다가 만난 여학생을 이제 결국 그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 그래서 차 안에서 성관계도 하고 임신까지 시켰던 사건이 예, 대법원에서 그렇죠. 무죄가 예, 났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우도 경찰 간의 근본적인 직업관, 투철한 어떤 그 직업의식이 전혀 결여된 그런 망각을 한 사람인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저도 경찰 출신이지만 이런 사람이 정말 처벌이 돼야 되는데 현재 실정법으로는 처벌이 안 됩니다. 방금 우리 손수호 변호사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징계도 이미 사표를 수리한 상태에서 확정이 돼버리면 행정벌이나 징계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이제 경찰관 적성이 안 맞아서 퇴직을 했고 또 변명이죠. 또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퇴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수리가 돼버린 상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국민적 비난에 공분을 사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장들이나 그 다음에 지휘관들은 반드시 큰 책임을 물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이번 건도 다른 경찰이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밝혀진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찰 간부가 이 사안을 전해 듣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표가 수리된 것에 대한 어떤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또 경찰관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내부 통신망이나 SNS에 올려서 이게 결국 그 청문회에서 조사가 된 거거든요. 사실 많은 경찰관들, 열심히 하는 경찰관들의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어떤 형태로든 그 응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담 장소가 별도로 없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백 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러 이렇게 준수한 외모를 가진 남성 경찰관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배치를 해야 네. 또 서로 대화가 깊이 있게 잘 되고 상담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꼭 그런 건지 아니면 여성 경찰관하고는 잘 대화가 또 안 되는 건지. 네, 저는 좀 여성일 너무- 경우, 여학생일 경우. 네. 여학생의 경우에 여성 경찰관을 좀 전담을 예, 해주면 좋을 잠깐 것 먼저 같은데. 말씀드리면 네, 네. 그 학교 전담 경찰관이 모두 남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아, 대체로 예. 여성 경찰관을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네. 네. 숫자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네. 남자 경찰관도 같이
지점 경찰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경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뭐 네. 좀 말도 잘하고 호감이 외모도 호감이 가게. 갈 만한 이제 그런 분들을 배치한다는 의미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상담 장소가 없이 상담을 한다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내 속을 드러내는데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정적인 공간이 중요한데 상담 장소가 없는 학교들은 뭐 문방구에 있는 뭐 배움이 뭐 지킴이 뭐 네. 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동차 안에서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 이런 성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담을 하시려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전문성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요. 성적인 문제라던가 이렇게 예민한 주제는 반드시 여성은 여성 전담 정찰사가 부른다던가 해서 네. 이런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사전의 것들을 다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동거하는 여성의 3살배기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아이를 이렇게 때리고 집어 던지고까지 했다는데 그 이유가 너무 네. 황당하네요. 사실은 그 자기 친아들이 아닙니다. 아. 친아들이 아니고 이제 같이 동거하는 20대 초반의 여성. 근데 이 남성은 30대인데 이제 이 여성도 야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퇴근하고 없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술 취해서 들어왔는데 네. 아기가 3살짜리 아기가 그 대소변을 못 가린다고 딱 집에 들어오니까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술이 취한 상태에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사리 분별을 해야 되는데 순간 화가 난다고 이 아이를 발과 손으로 때리고 심지어 다리를 집어서 그 3살짜리 가벼운 아이를 벽에 2번씩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잠이 들었는데 이 아이는 그때 사망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근데 잠자기 전에 조금 이상하니까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일을 했는데 아기가 죽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병원을 옮길 생각 안 하고 예. 잠이 들었는데 그 20대 초반의 부인도 친엄마죠. 부인은. 네. 동거 관계니까. 근데 들어와서 술이 취한 상태에 또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무려 하루가 지난 상태에서 이 아이가 사망을 발견이 됐는데 결국은 두 부부가 이것도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SNS 메시지로 전달받은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게 세상에 드러나서 결국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단초가 된 거죠. 네.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처벌이 네. 돼야만 될까요? 일단 그 어떤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질 텐데요. 네. 단순히 아이를 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폭행 또는 상해 고의를 했다가 과도해 가지고 사망한 것이 아니라 최초에 그 아이가 3살짜리 아주 어린 아이였고 또한 예. 여러 가지 그런 그 강한 폭행을 했고 또한 벽에다가 집어던지기까지 했다 보면은 네.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지 않나. 따라서 살인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취 상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뭐 형 감경을 이제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건 재판부에서 엄격히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이게 처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동안 여러 차례의 폭행 등의 아동 학대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좀 짐작이 좀 들어간 부분이지만 이번에 그 체포된 그런 그 동거남뿐 아니라 아이의 친엄마도 사실은 아이가 그렇게 됐는데 술에 취해 들어와서 확인도 못하고 병원에도 안 가고 경찰에도 신고 안 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네. 과거에 그동안 어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한 수사까지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를 그렇게 던지고 때리고 그렇게 해놓고서 거의 사망할 것을 지금 알았다는 것 같거든요. 아이를 살해했다라고 친구한테 문자까지 넣었어요. 네. 그 심리는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아이는 일찌감치 이미 아이를 짐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는 이미 일어났었다는 전향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성이 와서 아이를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게 밤 정오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엄마는 일을 하러 나가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사실은 기저귀도 옷도 안 입혀져 있는 상태여서 방에다가 그냥 대소변을 놨다는 얘기인데요. 그 정도면은 밤 12시까지 그 정도로 혼자 있었다는 얘기면 이미 아동학대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둘이 이제 이 아이를 조금 더 돌볼 생각도 없고 이 엄마도 와서 아이를 웬만하면 한 번쯤은 안아보는 것이 얼굴이라도 보는 것이 당연히 엄마의 몫인데 와서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30시간 이상을 방치를 해요. 이런 면에서 이 둘의 어떤 맨 처음부터 아이를 학대하고 또 짐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3살박이 아이의 폭행, 살인, 또 성폭행, 끔찍한 사건들인데 사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바로 음주 사고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기장 앞바다에서 예. SUV 차량 추락한 사건. 예. 네. 이게 사실 남일 같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음주 사고인데요. 네. 이게 이제 50세 남성이 운전을 하고 네. 40대 중반의 여성이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이 네네. 부산 네. 앞바다에서 지금 빠진 네. 차량을 건져내고 있는 SUV 거죠. 차량이거든요. 네. 근데 이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결국은 추락을 했는데 본인은 문을 열고 탈출을 했습니다. 본인은 탈출했어요. 네, 본인은 탈출했어요. 그런데 네. 44세 된 여성은 결국 탈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119 소방 구조대가 와서 응급으로 구조를 했는데 네. 결국 병원에 옮겼으나 사망한 상태가 돼버린 정말 안타까운 그 대체로 말씀을 드리면요 1년 한 29만 건 정도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데 예. 본인이 사망하는 것보다는 상대 운전자 아니면 상대방의 피해자나 보행자가 네. 약 70% 이상이 사망을 하거든요. 예. 본인 음주운전 했던 사람은 사망을 하지 않고 네. 이런 점 때문에 저런 사고가 빈발하는데 정말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무슨 영화 같네요. 음주운전해서 바다로 차량이 빠지는 그런 사건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뿐만이 아니고 무면허 음주 사망 사고를 내고 아내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남성이 집행유예 3년에 징역 1년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적발이 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그때 자신이 음주운전 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싶은 그런 그 충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다른 사람이 대신 처벌받도록 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어떤 뭐 같이 타고 있던 동승했던 아내라든지 아니면 형 아니면 뭐 심지어는 직장 동료, 직장 부하가 대신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처벌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처벌을 더 강하게 더 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 또한 한 가지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형출 알코올 농도가 이제 그 면허 취소 수준이 넘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고 또 이제 그 80세의 그런 그 노인을 치어서 숨지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더해가지고 또 아내가 대신 처벌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결국은 실형을 너무 하지 약한 않게 거 된 아니에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강한 처벌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이 음주 사고에 대해서는 음주 범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통해서 이제 경각심을 이제 강하게 심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 인해서 결국 실형을 하지 않게 됐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준 훈훈한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지뢰 도발로 지난해 다리를 잃은 하재헌 그리고 김정원 하사가요. 그제 프로야구에서 시구와 시타에 나섰다고 합니다. 두 사람 굉장히 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또 잘 지내고 있나 했는데 아니 직접 시구와 시타를 할 정도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되찾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인가 봐요. 그 하재헌하고 김정원 하사죠. 우리나라 참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영웅이다. 군인으로서. 이제 현재도 지금 군 그 신분을 가지고 있고 두 다리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의 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절망보다는 희망을 주고 싶은 또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네. 결국은 야구장에 나와서 직접 공도 던지고 또 배트로 공도 치는 이런 형태를 보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풋풋한 감동 이런 걸 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두 사람 모두 건강해 보여서 너무 그렇습니다. 좋네요. 예. 자, 아울러서 지난주 금요일에 그 6.25 전쟁 당시 피아노를 연주했던 참전용사 세이머 번스타인 씨 한국을 다시 찾아서 그 참전 유공자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를 했습니다. 네. 연주한 곡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이먼 버스타인 씨가 저렇게 아름다고 멋있는 모습으로 네. 피아노를 연주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참전 용사로서 사실은 포성이 오가던 그 6.25 전쟁 중에서 한 100회 정도를 최전방에서 피아노 연주로 그 군사들과 또 예. 일반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었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너무나도 재밌게도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도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피아노 연주를 가르치고 싶다. 김정은 위원장한테요? 네, 네. 피아노 연주를 가르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뜻을 해석해보면 그렇게 피아노를 좀 배우면 그렇게 좀 나쁜 마음이 네.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어쨌든 내가 한국에 처음에 1951년에 도착했을 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엄습해왔었는데 라는 네. 얘기도 하신 걸 보면 그래도 살아서 이렇게 와서 피아노를 또 쳐주시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네. 김정은 좀 농구만 좋아하지 말고 저 피아노를 진짜 배웠으면 좋겠네요. 효과가 있을까요? 진짜 그렇네요. 자,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